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인데요. 남편은 저랑 동갑의 직장인이고 10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저랑 다르게 활발하고 말이 많은 타입이었죠. 원래 사람은 자기랑 정반대인 사람한테 끌리는 법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자고로 끼리끼리 모이는 편일 텐데 어째서 남편 같은 사람과 만나게 되셨나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날 큰고모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도연아, 이번에 좋은 선자리가 생겼는데 만나볼래? 너랑 동갑에 회사 다닌다고 하는데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좋더라. 큰고모께서 주말에 시간 좀 내달라고 하시길래 나가봤어요. 마침 약속도 없었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큰고모께서 남편 쪽에서 예약한 식당 주소와 날짜,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전 그렇게 주말이 되자마자 남편이 어떻게 생겼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준비했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정갈한 한식당을 예약했다고 하길래 근사하게 잘 차려입고 갔어요. 도착한 순간부터 너무 어색하고 긴장됐는데 남편은 그러지도 않았나 봐요. 막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거 있죠? 아이고, 고모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되게 차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잘 맞을 것 같대요. 도연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아주 능숙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들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고 계속 말하는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정도였죠. 광호 씨는 계속 궁금한 게 생기나 보네요. 계속 물어보셔서 너무 신기해요. 낯가리는 것도 아예 없는 것 같고. 이런 자리가 익숙하신가 봐요? 그때 남편이 저랑 아주 다른 매력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설레요. 이렇게 만나서 친해지는 거 재밌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까지 그 자리가 설레고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만남만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몇 번을 만나봐도 늘 밝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죠. 남편의 장점이 정말 크게 느껴졌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행 갈 때였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덥기만 하면 다행이죠. 한국이랑 다르게 그 나라는 어찌나 시끄럽던지 자동차랑 톡톡이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서 길을 건널 때는 차들이 더 시끄럽게 경적 소리를 냈는데요. 저는 죽상이 돼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자기야, 너무 덥지? 내가 괜히 이런 데 여행 오자고 했나 봐. 그런데 저기 좀 봐. 너무 아름답지 않아? 한국이랑 다르게 공기가 좋아서 하늘도 잘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그 당시 여행을 잘 받아들이고 즐거운 기억만 남기고 온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저처럼 염세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서 남편이 했던 행동이 정말 다르게 느껴졌죠. 한눈에 이 사람이다 싶어서 계속 만나왔던 건데요. 연애 기간 동안 이런 남편의 성격이 한결같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져서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성격이 잘 맞아서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부싸움은 거의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남편과 저 둘 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것도 모자라 친정집이 좀 살아서 그런지 금전적으로 걱정도 없었어요. 친정집에서 준 건물 덕분에 달마다 꽂히는 돈이 좀 있어서 생활비나 돈 때문에 싸운 적도 없었는데요.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내는 식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
남들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으로 생활할 때 저희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죠. 당연히 빚도 없어서 크게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없었어요. 사소한 이유로 싸운 적은 있어도 금방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을 남편이 제게 양보를 해줘서 화해하는 편이 더 많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변기 뚜껑을 아예 활짝 열어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볼일 볼 때마다 변기 뚜껑을 열어놔서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면서 볼일을 볼 때마다 더러운 부분에 앉기 싫다고 성질을 냈어요. 저도 계속 참다가 처음으로 화를 낸 건데요. 남편이 그때 화들짝 놀라서는 제게 이러더라고요. 알겠어. 미안해. 당신이 저번에 좋게 말했는데 내가 또 까먹었네. 그냥 내가 앉아서 볼일 볼게. 그럼 됐지? TV 봤는데 서서 볼일을 보면 위생적으로 안 좋대. 앉아서 볼일 보는 게 더 위생적이라고 하더라. 그 뒤로 제가 볼일을 볼 때 더러운 부분을 앉는 일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성격이 사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걸로 싸워도 먼저 양보할 줄 알아서 정말 좋았는데요. 이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너무 이상한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가만히 두고 봤더니 동호회 개수를 점점 더 늘리는 거 있죠? 그날도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결혼 전부터 모임이 꽤 많았던 건 알겠는데 요즘 따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주 4회 이상은 술 약속이 있었고 한 번 마시면 거의 2-3시 정도에 귀가하잖아. 결혼한 사람이 무슨 동호회를 그렇게 많이 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밝게 웃어 보이며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표정을 팍 구기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동호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 나 2군데밖에 없어. 그 안에서 애들이 또 만들고 또 만들어대서 그렇지. 일하느라 힘든데 취미생활도 못해? 애 때문에 그런 거면 번갈아 가면서 취미생활 즐기고 오자. 남편이 이렇게 변한 게 정확히 우리 애가 10살이 되던 해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모임 횟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물론 제가 그동안 잔소리를 아예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말도 없이 늦으면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런 식으로 물었죠.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 늦을 것 같으면 말을 하던가. 왜 말도 없이 늦게 오는데. 다음날 출근에 영향 주니까 얼른 들어와. 제가 이런 말을 하니 남편이 회식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회식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세상에 어떤 회사가 회식을 그리 많이 하겠어요? 남편이 술 먹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빨리 오라고 할 때마다 회식이란 핑계를 댔어요. 어떤 식으로 회식 핑계를 댔냐고요? 남편이 늘 이렇게 제게 이야기하곤 했었는데요. 회식은 근무의 연장선이야.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나도 회식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라고. 남편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궁시렁거릴 때마다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남편을 이런 식으로 살살 달래놓고 남편과 최대한 안 부딪히게끔 노력했어요. 알겠어. 알겠으니까 장소 이동할 때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고 몇 시쯤 귀가할 건지 연락해줘. 지금 모르겠으면 나중에 문자라도 꼭 남겨놔야 돼. 그러자 남편은 연락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이때 격분해봤자 뭐 하겠어요.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남편 버릇 못 고칠 것 같은 거예요. 딸 있는 집안에서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지적하지 않고 머리를 썼어요. 술 취해서 들어왔을 때는 말하지 않고 다음날 해장국 끓여주면서 이리 말했죠. 당신 회사 이상한 것 같아. 왜 이렇게 회식이 많아?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게 증거 모으고 있자. 이거 완전 갑질하는 거잖아. 당신이 무서워서 그런 거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식으로 툴툴대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그래. 회식을 해야 나도 승진하고 인맥도 만들 거 아니야. 회식에서도 일 얘기하는 거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이런 데서 라인 잘 타서 자리도 잡고 그러는 거잖아.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눈치 없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왜 승진하고 인맥 만드는 자리야? 당신 힘들게 하는 자리지. 당신이 내일도 회식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겠다. 쫓아다니면서 증거 모아야겠네. 증거 중에 뭐가 좋을까? 문자? 통화기록? 아님 카드 내역서? 집에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남편이 또 말도 없이 늦게 오는 날에 전화해서 똑같이 말했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남편이 어이없게도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당신 미친 것 같아. 왜 남편을 회사 생활도 못하게 만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회식 참여해야 할 거 아니야. 자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거라고 겁주지 마. 나 이러다 회사에서 왕따 당해. 제가 집 머리 위에 있는 것도 모르고 중얼거리길래 착한 와이프인 척 걱정해줬어요. 내가 왜 미쳤어? 당신이 생각을 좀 해봐. 세상에 어떤 회사가 회식을 그렇게 많이 해. 그쯤 되면 술로 못 살게 구려고 그러는 거라고. 당신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야. 모든 사람들을 좋게만 보잖아.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설마 누가 뭐라고 했어? 당신한테 뭐라 그랬는데? 말만 해. 우리 남편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남편이 이것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갑자기 퇴근하고 와서는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어이없게도 제게 이런 말을 해대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너무 소홀해진 것 같아. 남들은 술 먹고 있으면 마누라한테 전화가 오더라. 다른 여자랑 있는 거 아니냐 질투하는데 당신은 왜 안 그래? 당신한테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하더라. 이러면서 저보고 집착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결혼 몇 년 차인데 무슨 집착이에요. 순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요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 걱정돼서 늦게 들어올 때마다 매번 전화하고 있는데 그건 뭐야? 얼른 들어오라고 해도 항상 약속 안 지켰으면서 왜 집착하길 바라는 건데.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뻔뻔하게 얼척없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건 그냥 얼른 들어오라는 바가지잖아. 설마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거랑 질투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이 내뱉은 말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가 그동안 걱정한 게 바가지 긁는 것 같았어? 이 나이 먹도록 무슨 집착을 원하는 건데 나이를 뭐 거꾸로 먹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말을 말자. 시간을 지켜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집착과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도대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리고 다른 집 마누라들은 딴 여자 경계하면서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안 그래. 너무 늘어져 있고 아줌마 같아. 누가 보면 남편이 엄청나게 관리하는 남자인 줄 알겠어요. 키도 작고 배불뚝인 주제에 저한테 외모 지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죠. 지금 내가 회식인지 모임인지 그런 술자리 못 가게 해서 그래? 솔직히 말해봐. 왜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전곡을 찌르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또 며칠 뒤에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심을 안 준다고만 한 게 아니라 이상한 요구를 해댔어요. 본인이 늘 쓰는 기초 화장품이 떨어졌는데 안 사준다는 시비를 걸며 제가 결혼 후 소홀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화장대에 같이 놓아둔 내 로션이 떨어진 지 며칠이나 됐는지 알아? 그것도 안 채워주고 정말 변한 거 아니야? 당신 거 살 줄만 알고 내 거는 살 생각도 안 하지. 세상에 우리 딸도 안 하는 지적을 하는 거 있죠?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반박했는데요. 당신이 쓰는 로션이 불투명해서 안 보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썼으면 말을 하던가. 내가 맨날 당신 로션병 흔들어 보면서 얼마나 남았나 확인해야 돼? 애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해? 남편은 저랑 싸울 생각으로 이러는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댔거든요. 참나. 너는 나를 사랑하긴 하냐? 관심이 있긴 있어? 내 친구는 나보다 먼저 결혼했는데도 아직 신혼 같대. 항상 남편 생각해주고 챙겨준다고 하더라.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변했어 당신. 이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이 왜 이러나 싶었죠. 성격만 정반대였지 그동안 저와 같은 온도로 덤덤하게 결혼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부터 쭉 과하게 애정 표현 안 하고 무던하게 나를 만나오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져서 이런 식으로 쓴소리를 했었죠. 무슨 로션 안 사놓은 걸로 관심이 있냐 없냐 따지고 있어? 네가 애야? 로션이 떨어지면 네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벌이인데 도대체 왜 그래? 난 전업주부 아니니까 좀 생각하고 말해.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저랑 이혼하려고 트집 잡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런 남편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감이 아주 정확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요. 남편이 노트북을 하다가 저한테 친구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급하게 집을 나가더라고요. 바로 그때 남편이 놔두고 간 노트북에서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이 열려 있어서 봤더니 메신저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는 평범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여직원이랑 개인적인 문자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문자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남편이 회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이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부하 직원이랑 선 넘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여자 쪽에서 김대리님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심술도 부리고 있었어요. 옛날에 보낸 문자도 보려고 쭉 올려보니 이런 문자가 보였는데요. 여직원이 본인 셀카 사진이랑 네일한 손톱이 까진 사진을 보내면서 이러고 있었죠. 김대리님, 저 벽에 부딪혀서 네일한 손톱 까졌어요. 아, 이거 김대리님이 네일샵에서 회원권 끊어준 걸로 한 건데 진짜 아깝다. 남편이 여직원의 네일값을 대준 것도 열받는데 이건 약과였어요. 여직원이 남편이 보낸 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김대리님, 응은 정없어 보이니 응이라고 해주세요. 맨날 응만 보내지 말고 답장 좀 길게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애교를 부리며 생 난리를 친 적도 있었죠. 여기서 문자를 더 확인해 보니 남편 생일 전날에는 연차 쓰고 어디 놀러 갔는지 여직원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님, 빨리 데리러 오세요. 제주도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재밌겠다. 와이프 몰래 오는 거죠? 와이프한테는 뭐라 했어요? 이런 문자들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여직원이 다른 여직원들이랑 싸웠다는 문자 내용이었어요. 여직원이 평소랑 다르게 딱딱한 말투로 남편을 쏘아대고 있더라고요. 아니, 김대리님은 왜 내 편 안 들어주세요? 나 참 어이가 없네. 저 몰래 그 신님 만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저 화났으니까 대답 똑바로 해야 할 거예요. 이런 심술을 부리는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여직원이 하는 행동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었는데 이번엔 남편이 제 속을 뒤집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이런 답장을 보냈었거든요. 아이고 정연아, 당연히 네 편 들어주고 싶었지. 그런데 회사에 너랑 나랑 사귄다는 소문이 퍼진 마당에 네 편 들어주면 티날 거 아니야. 그 신입보다 네가 100배 예쁘고 좋으니까 질투하지 마. 이러고 나서 남편이 여직원 기분 풀어주려고 한우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예쁜 애가 양보하고 좀 봐주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뿐인지 아세요? 토요일 새벽에는 남편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늘 하루 정연이 얼굴 안 보니까 힘드네. 일주일 중에 주말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우리 집 마누라는 어디 놀러 가지도 않나 봐. 맨날 집에만 있네. 내가 어딜 가면 어딜 가냐고 묻고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니까 매번 나갈 수도 없고. 여직원은 거기다 대고 저 몰래 빠져나오라고 유혹하고 있었어요. 이걸 본 순간 남편에게 전화해 바로 지적하지 않고 제 폰으로 그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찍어놨죠. 남편은 제가 복수할 것도 모르고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와서는 실컷 잠잔 다음에 태평하게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제 옆에서 통화하면서
만 연발하며 히덕거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상간녀랑 통화하나 봐요. 이 미친놈이 법이 무섭지도 않고 마누라가 만만한가 보죠? 여기서 캐내면 증거가 더 있을 것 같아 저녁이 돼서 남편놈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코를 골자마자 핸드폰 잠금을 남편 지문으로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몰라 남편 폰에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기록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여직원인 것 같았어요. 그 여직원이 글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 대리님, 사실 제가 계속 어딘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가봤더니 저보고 암이래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수술한 뒤에 결혼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김 대리님이 아니라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여직원이 이것이 몸이 성치 못하니까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어떻게든 남편을 곁에 두려고 용을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거기서 눈치를 보는지 한참을 뜸들이다 일이 됐고 했어요. 그러자 얼른 수술 받고 회복해서 회사로 복귀해야지. 회사에 사직서 냈어? 인수인계 자료 만드느라 힘들겠네. 남편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니 화제를 돌리고 말았어요. 몇 분 뒤에 여직원이랑 전화를 끊더니 다른 사람한테 곧장 전화를 걸었나 봐요. 다른 통화 기록도 들어보니 남편이 친구로 추정되는 남자 사람이랑 이리 얘기하고 있었죠. 아내 몰래 만나는 회사 여직원이 있는데 걔가 암에 걸렸다는 거야. 곧 있으면 수술한다고 말하면서 나 붙잡더라. 나랑 결혼하자는 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하겠냐? 바로 헤어질 거야. 나랑 딸내미 생각해서라도 병자 돌보면서 연애할 마음 없어. 바람 피운 주제에 가족들 생각하는 듯한 역겨운 말들을 해대더라고요. 그 와중에 친구로 추정되는 놈은 이런 질문을 하고 앉아 있었죠. 와이프보다 예쁘다고 난리치더만 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대충 병문안도 가지고 돌봐주라. 그동안 봐온 정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유를 물어보길래 남편 놈이 무슨 말을 할까 숨죽이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리 예뻐도 아픈 사람은 돈도 많이 들고 간병하느라 시간이 낭비되잖아. 걔랑 진짜로 결혼할 마음으로 사귄 것도 아닌데 뭐.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없던지요. 그저 사교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놈 인성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 이걸 듣고 복수할 방법을 결정하게 됐어요. 남편놈의 통화 녹음 기록을 전부 다 제 폰으로 보내서 공유해놨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회사로 출근한 후 한참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시끌시끌해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갑자기 직장 동료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 차장님, 누가 찾아오셨는데 좀 이상해요. 어떤 여성분인 것 같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차장님 이혼시키려고 왔대요.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찾아온 거냐고 물어보려는데 누군가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면서 들어왔어요. 그때 그 여자를 본 순간 바로 예감하고 말았죠. 문자랑 전화로만 접하고 들었던 상간녀구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나 봐요. 여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시죠? 사실 저 김강호 대리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쪽 남편이랑 몰래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저희 이제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암 수술 받고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혼 도장 찍어주세요. 그 여직원이 이런 식으로 발칙하게 굴길래 방긋 웃어줬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서 바로 찍어줬죠. 그러자 여직원이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나 쉽게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김 대리님이 저랑 바람 피웠는데 화도 안 나요? 언제부터 만난 거고 어디서 만난 거냐는 질문도 안 해요? 이렇게 바로 이혼해버린다고요? 전 여직원이 그러거나 말거나 귀찮다는 듯이 손을 획획 저으며 말했어요.
남편이랑 얼른 이혼해 줄 거니까 가세요.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빨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직원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황당해하면서 가길래 근무 시간에 소송 증거 만드는 방법을 알아뒀죠.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할 때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서류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차 써서 바로 속기사 사무소로 간 다음 남편과 여직원이 나눈 통화 내용을 서면화했어요. 이걸 어떻게 공개하며 복수해줄까 고민하다가 집으로 가서 남편 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노트북의 비밀번호 설정을 아직도 안 해두고 있었는데요. 노트북에 깔린 메신저를 확인해보니 남편이랑 여직원이 나눈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여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지금 당신이 아프다고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야. 당신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 우리 와이프 회사에 찾아가서 이혼하라고 하는 게 어딨어? 이게 무슨 경우냐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만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니까 여직원이 꼴에 배신감을 느꼈나 봐요. 여직원이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김 대리님, 제가 아무리 실수해도 그렇지 제가 이렇게 아픈 상태인데 설마 헤어질 생각이세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는 말도 모르세요? 저는 대리님한테 버려질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고요. 퇴근에 얘기 좀 해요. 회사 근처 카페 거기에서 좀 보자고요. 진지하게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저도 남편 회사 근처 카페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혼자 안 가고 변호사랑 갔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이랑 여직원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둘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운드를 팍팍 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버럭 줄이고 있었는데요. 왜 마누라 찾아가서 상간녀인 걸 티냈어? 상의도 안 하고 왜 그랬냐고. 내가 이혼당하면 책임질 거야? 와이프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딸내미는 생각 안 해? 우리 딸 못 보게 되면 책임질 거냐 호통을 치니까 여직원이 이런 식으로 악을 질러댔어요. 오빠가 언젠가 본처한테 나 만나고 있는 거 공개하고 이혼하기로 했잖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소송 비용이랑 위자료 다 대준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공개해버리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내가 설마 아파서 이러는 거야? 나 아프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간병해달라고 안 할 거야. 오빠도 내 재정 상태 알잖아. 내 또래 애들보다 여유로운 거 알면서 이러는 거야? 여직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돈이 꽤나 있는 것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직원이 들고 있는 가방, 시계, 구두도 명품처럼 보였거든요. 여직원이 그런 차림으로 막 흥분하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 이리 얘기했습니다. 정현 씨 맞죠? 우리 남편이랑 몰래 만나고 있는 분. 바람 피우는 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남편이랑 이혼 깔끔하게 할 수 있겠네요. 남편 망신만 주는 게 아니라 당신 망신까지 줄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남편이 당연히 저를 보고 완전 놀라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동안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왜 알면서 말하지를 않았어? 설마나 따라다니면서 감시한 거 아니지? 여직원도 남편 따라서 설마 미행한 거냐고 성질을 내길래 일단 서류부터 보라고 했죠. 여직원이 그제서야 제가 건넨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왜냐? 거기에 남편이 여직원이 암이라고 하니까 헤어지겠다고 한 녹취록이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지 친구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한 통화 내용 기억하시죠? 아내 몰래 만나는 회사 여직원이 있는데 걔가 암에 걸렸다는 거야. 곧 있으면 수술한다고 말하면서 나 붙잡더라. 나랑 결혼하자는 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하겠냐? 바로 헤어질 거야. 나랑 딸님이 생각해서라도 병자 돌보면서 연애할 마음 없어. 아무리 예뻐도 아픈 사람은 돈도 많이 들고 간병하느라 시간이 낭비되잖아. 걔랑 진짜로 결혼할 마음으로 사귄 것도 아닌데 뭐. 여직원이 이 부분을 쭉 읽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대로 남편 놈 멱살 잡고 서럽게 울부짖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런 망언을 해댔어요. 아니, 암 환자 주제에 나랑 재혼하게? 아프면 그냥 병원에 입원할 생각이나 하지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너 부자인 척 명품만 들고 다니고 자랑하더니 부자도 아니었잖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도 다 짭이라며. 회사 여직원들이 말해주더라. 난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얼마나 잘해준 줄 알아? 내가 네 씀씀이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었어. 예뻐서 좀 만나줬더니 네 분수를 좀 알아라. 어떻게 네가 본처 행세를 하려고 하냐? 상간녀에게 이러더니 제 앞에서는 바로 무릎을 꿇고 막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사실 피해자야. 저거 완전 꽃뱀이 이쪽 전문가랑 다름없다고. 꽃뱀인 여직원이 막 꼬리치면서 유혹하길래 잠시 넘어간 것뿐이니까 한 번만 봐주라. 난 사실 당신 하나뿐이고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남편이 신경도 안 쓰고 제 바지가랑에 붙들고 사정했어요. 울면서 지혜 엄마 이러는데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습니다. 그래, 지혜 아빠.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당신이 억울하다고 해도 난 당신을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해줄 수 없어. 저 여직원이 내 사무실에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길래 이미 찍었거든. 이제 그거 제출하러 가라. 바쁘면 내가 갈까? 서류 줘봐.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제가 남편 쪽으로 손을 한번 내밀고 여직원 쪽으로 손을 한번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를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달라는 의미였는데요. 남편이 그 말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직원 가방을 막 뒤져서 이혼 서류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바로 찢어버리면서 남편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성정연, 이것이 미쳤나? 당장 꺼져. 네가 감히 내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 부자인 척 연기하고 재산 속인 주제에 뻔뻔하게 1억이야? 너랑 내가 진짜로 결혼할 줄 알았냐? 네가 나 꼬시려고 돈 많은 척한 것처럼 나도 너랑 만나보려고 좋아하는 척 했던 거야. 가정 있는 사람 만나면서 당연히 헤어질 거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분수를 알아 좀. 이런 식으로 막말을 퍼부으니까 여직원이 풀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안 걸렸다고 버리는 게 어딨어. 난 당연히 김 대리님이 기다려주고 돌봐줄 줄 알았지. 설마 진짜로 내가 돈 많아 보여서 만났던 거야? 그래서 잘해줬던 거냐고. 오빠라면 내가 돈 없다고 해도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혼자 중얼중얼거리며 한참을 울던 여직원이 드디어 남편의 본 모습을 눈치챘나 봐요. 번뜩 고개를 탁 들더니 무릎으로 기어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빌어댔어요. 사모님, 저놈 돈만 밝히는 놈이에요. 내가 저놈 좋아해서 돈 많은 척 자랑 좀 했더니 홀라당 넘어와서는 부자 아닌 거 아니까 저렇게 돌변해버리는 놈이라고요. 사모님 집 부자라면서요. 부자라서 넙죽 엎드리고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거라니까요. 당장 헤어지세요. 여직원이 막 이러니까 남편이 여직원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저히 연인 사이에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그냥 여시도 아니고 불여시를 만나고 있었네. 내가 남의 집 배방 놓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난 우리 마누라랑 이혼하고 너 같은 것한테 갈 생각 없으니까 꺼지라고. 남편이 저 대신 여직원을 아주 드잡고 있길래 박수 쳐줬죠. 아무리 복수할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 멱살을 잡고 있는데 박수치는 여자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남편이랑 여직원도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보란듯이 얘기해줬어요. 그래, 당신은 열심히 상간녀 참교육해줘. 나는 당신 참교육해줄 거니까. 난 당신이랑 저 여자한테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남편 놈은 지가 이혼당할 줄 몰랐나 봐요. 거의 경악을 하면서 제 딸 이야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한다고? 우리 딸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실수잖아. 눈 딱 감고 이번만 봐줘라, 어? 일일 사정하면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 딸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까지 전부 다 언급하며 아버지가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아주 못된 놈이죠.
지멋대로 살아놓고 뒤늦게 버려질 것 같으니 딸을 방패막 삼아 제 동정을 사려는 거잖아요. 전 그런 남편에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우리 딸 입학식 졸업식은 이혼한 뒤에 놀 수 있어. 당신이 접근금지 신청 당할 만한 소리만 안 한다면 말이야. 그런데 결혼식은 아무래도 못 올 수도 있겠네. 그때쯤에 당신이 한 짓거리 우리 딸한테 다 말할 거거든. 그럼 아버지 자리는 비워두고 식 올리겠지 뭐. 난 지금 이런 마음이니까 당신이 아무리 용서 빌어도 내가 봐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변호사랑 이야기해. 그리고 제가 휙 가버리자 당연히 남편이 따라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막아서서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잠시만요.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니까 이혼에 대한 문의는 저를 통해 주세요. 변호사가 이러면서 남편에게 명함을 건네주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변호사에게 붙잡혀서 허망하게 명함을 한번 보곤 제 쪽을 쳐다봤죠. 전 그 사이에 그 카페를 나와버렸는데요. 전 그렇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예상대로 제가 승소해서 남편과 여직원에게서 위자료를 잔뜩 뜯어내고 회사도 전처럼 잘 다니고 있죠. 물론 상간녀가 회사로 찾아온 것 때문에 동료들이 이런 식으로 수군거리긴 했어요. 이 차장님 소문 알아? 사무실로 상간녀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 차장님 근처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대화하는지 다 들었대. 그래서 이혼까지 했다고 하던데? 아, 도대체 남편 놈은 뭐하는 놈이길래 상간녀가 본처 회사까지 찾아와? 이리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려서 제가 바로 아는 척을 했어요. 그 무리 쪽으로 다가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 거죠. 맞아요. 사무실 찾아온 그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 상간녀가 남편 만나려고 돈 많은 척 별 연기를 다 했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런 것이랑 몰래 만나다가 들켜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거죠. 지금은 승소해서 위자료까지 잘 받고 있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전 남편을 참교육해준 이야기를 술술 설명해주니 직장 동료들이 기가 막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참지 않고 말해버리는 시원시원한 이미지로 자리 잡혀서 일하기 편해졌는데요. 이전 남편 따위는 제 커리어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한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딸내미였어요.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딸이랑 같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아빠 집에 안 들어와? 아빠 지금까지 뺀 거 같은데 싸운 거야? 이제 아빠랑 우리 따로 살아? 전 아직 딸한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잠시 고민하다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딸내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나 아빠가 엄마 몰래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봤거든. 아파트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그쪽으로 오는 거야. 얼른 숨어서 모른 척 했는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 그것 때문에 아빠랑 따로 사는 거지. 이전 남편 놈이 집 근처까지 여직원을 데려왔었나 봐요. 딸 앞에서 그런 추태를 보였다는 생각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딸내미한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아빠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아빠 다시는 안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지혜가 원하면 아빠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아빠 만나러 가면 되거든? 우리 지혜, 아빠 보고 싶어? 제가 그러니까 딸내미가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쳤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맨날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주말에 잠만 자는 아빠 필요 없어. 게다가 아빠가 엄마 몰래 다른 사람 만났잖아.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는데 오히려 잘 됐어. 아빠 만나기 싫으니까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해. 딸내미가 이렇게 나와서 의외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전 남편이 딸내미를 예뻐하거나 놀아준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딸내미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딸내미가 이전 남편을 그리워하겠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 딸이 저랑 단둘이 살면서 너무 잘 웃고 다니고 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울거나 보채는 일 없고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전 남편한테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뭐? 지혜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있다고? 지혜가 성정형 그것이랑 같이 있는 걸 본 거야?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당신 몰래 바람 피운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고 우리 지혜한테도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사정하고 매달리길래 전부 다 무시하는 중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차단하고 싶은데 양육비는 받아야 하니 차단은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전 남편에게서 눈에 띄는 문자 몇 통을 받게 됐어요. 이전 남편이 보낸 문자 내용은 대략 이러했는데요. 여보, 정성형 그것이 그냥 암도 아니고 암 말기라서 회사를 그만뒀거든. 머리까지 빡빡 민치로 입원을 했더라. 이제 이 여자도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마음 풀어. 복수했으니까 이제 속 시원하지 않아? 아직도 나한테 배신감 느껴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가짜않게 위로하려고 하고 제 비위를 맞추려고 들길래 남편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상관녀 잘못으로는 해? 바람은 혼자 피우나? 같이 피우지? 난 당신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연락하지 마. 당신 연락 싹 다 차단한 다음에 당신 양육비 안 주면 또 소송 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 그 뒤로 문자는 안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이혼해 친정 부모님께 이전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전부 다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전 남편이 돈이 떨어졌나 봐요. 갑자기 친정엄마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친정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연아, 글쎄 너랑 이혼한 김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빌고 갔다. 바람 피웠다는 소문이 나서 사표를 냈는데 나이가 있어서 어디에도 취직을 못하고 있대. 김서방 그것이 지 입으로 아무래도 벌 받고 있는 것 같고 엄청 후회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소금 뿌리면서 욕해버렸다. 바로 그 자리에 친정아버지도 계셨나 봐요. 엄마한테 전화를 바꿔달라고 얘기하시더니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이리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김서방이 삼자대면 하자고 하더라. 너랑 나랑 김서방 그것이 셋이서 만나면 재결합하게 될 줄 아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내가 그놈 아주 홍군형을 냈어. 우리 딸한테 또 접근해서 용서 빌려고 하면 접근 금지 신청 때려버리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께 어찌나 죄송하던지요. 한편으론 제 편이 되어 이전 남편에게 확실히 선을 그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전 남편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렇게 잘 사는 집안으로 장가가기 힘들 텐데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전 남편 그놈은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재산 때문에 그런 거야. 설렁설렁 일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어린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기회 날려버린 거니까. 나랑 이혼하고 나니 편하게 살던 그때가 생각나서 이러는 거겠지. 속이 뻔히 보인다. 속이 뻔히 보여. 이게 제 착각이 아닌 게 친정 부모님이 제 말에 동의하셨거든요. 게다가 이전 남편에게 온 문자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굴고 싶지 않았는데 경솔하게 굴었던 것 같아. 저가댁이 잘 살아서 금전적으로 걱정도 없었는데 내가 배가 불렀었지. 저가댁에서 준 건물 덕분에 달마다 꽂히는 돈이 좀 있어서 생활비나 돈 때문에 싸운 적도 없잖아. 남들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으로 생활할 때 우리는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당연히 빚도 없어서 크게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제게 자꾸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딸 지혜를 위해서 재결합하자고 했어요. 이전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돈 떨어질 때마다 불쌍한 척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해댔죠. 그런 연락 전부 다 무시하거나 개망신을 줬더니
이제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드디어 이전 남편과 연이 아예 끊어져 버려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제대로 참교육해줘서 그럴까요? 이제 이전 남편에게 미련조차 남지 않았어요. 이전 남편 생각하면 짜증나거나 화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이전 남편이 지나가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전 남편을 통해 유일하게 배운 점이 있긴 해요. 바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분류는 우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의논하면서 호감을 가진다고 해요. 대개 본륜이 시작되려면 상대방을 자주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직장, 모임, 미연에, 흔히 우정을 통해서 바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정이 깊어질수록 서로 위로를 하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돈이나 조건을 보고 흔들리기도 하고 배우자가 해주지 않는 공감 어린 소통 방식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연히 바람 피울 건더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저희 이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연애할 때나 결혼 초창기 때를 떠올리면 이전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이전 남편이 항상 제게 밝고 긍정적으로 대해주며 제 곁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전 남편은 제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점을 쏙 가져가고 상간녀에게서는 공감 어린 소통 방식을 욕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배우자에게 아무리 믿음이 간다고 하더라도 방심하고 계시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바람 피우는 배우자가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걸으시고 이미 뒤통수를 맞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시길 바랄게요.